근데 스티브 잡스가 혹시 자기가 만들었던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쫓겨났던 사실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천재가 사회에서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닌데 남들보다 너무 앞서갔던 게 아닌가. 젊었을 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시대의 흐름을 맞추지 못하고 먼저 내는 거는 성공하기 힘들다. 특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가끔은 이제 어디 초청돼서 강의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꼭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잘 나가는 세계 최대 회사 중에 하나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죠. 스티브 잡스가 이제 창업한 회사인데, 근데 사실 스티브 잡스 하면 이제 보통 이제 IT 천재로 통하죠. 근데 스티브 잡스가 혹시 자기가 만들었던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쫓겨났던 사실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그래서 쫓겨났다가 다시 복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이폰이라는 걸 만들어서 대히트를 쳤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재가 사회에서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닌데 남들보다 너무 앞서갔던 게 아닌가. 젊었을 때.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이제 50 넘어서 다시 복귀하면서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뇌기능도 좀 쇠퇴를 하고 앞을 내다보는 그런 시야도 좀 좁아지고 이러면서 남들보다 한 1, 2년밖에 못 내다보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수준에서 만들었던 아이폰 같은 제품은 금방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게 되고 이런 공감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아이폰이 대히트를 친 게 아닌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너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시대의 흐름을 맞추지 못하고 먼저 내는 거는 성공하기 힘들다. 특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조금은 뭐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키오스크 사업을 했었는데요. 키오스크를 할 때만 해도 벌써 10여 년 전인데 키오스크가 뭔지 일반인들은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쪽 시장이 곧 열릴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포토 키오스크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처음엔 잘 했었죠. 근데 중간에 막 안 좋은 일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또 메르스가 또 생기면서 사람들이 터치하는 거를 이제 주저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품이 사용 빈도가 떨어지니까 사업을 정리하게 되는 그런 일을 또 겪었습니다. 뭐 남들보다 한 10년, 1, 2년이 아니라 한 10년을 앞서가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을 먼저 만들었지만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질 못했던 거죠.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부족하니까. 제가 로봇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앞선 제품, 키오스크 같은 남들이 알지도 못하는 제품 만드는 건 오히려 사업에서 성공하기 힘들겠다. 그러면 지금 딱 시의적절한 앞으로 1, 2년 뒤에 나올 제품은 뭐가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 마침 그때 이제 로봇에 대해서, 특히 이제 협동 로봇에 대해서 자료들 보면서 기사들 보고 이러면서 앞으로 1, 2년 내에 이제 로봇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쿠션이라는 회사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쿠션이라는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로봇 분야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른 편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로봇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가 다르게 로봇과 관련된 신기술, 신제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로봇에, 많은 회사에서 또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도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할 게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남들보다 앞서가면 결국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봇 시장도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술을 새롭게 개발하는 거는 남들보다 10년 먼저 개발할 수는 있지만 그 기술이 실제 생활에 녹아들으려면 오히려 10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건 너무 일찍 시장에 내놓는 것은 실패할 확률도 높다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로봇 분야에서 가장 앞선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피지컬 AI라든가 아니면 휴머노이드 기술은 아직은 이 시장에 실용화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앞으로도 한 최소한 1, 2년은 더 지나야 조금 상용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기술 수준하고 그리고 법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 뭐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어떤 기술 외에도 아직 많이 있다. 이런 점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번이 세 번째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여태까지 뭐 돈도 조금 작게 벌어보기도 하고 또 크게 망해보기도 했는데 사업을 한 30년 가까이 하면서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너무 잘 됐을 때 자만하면 안 되고 너무 안 되더라도 실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로봇 시장이 뭐 첨단 기술부터 해서 현재 실용화되고 있는 기술까지 다양한 기술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사업화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가능한 범위의 기술, 실용화 가능한 범위의 기술로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 쿠션도 전체적인 로봇 시장의 흐름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앞서가는 기술이나 제품을 지금 당장 로봇을 필요로 하는 현장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좀 시장의 흐름을 보고 사업을 시작하는 게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로 해서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